정답을 공개를 하면 저 위에 이화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울 처음 온 날. 2010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오늘이 정확하게 제가 서울 온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아마 이 시간쯤 서울에 도착했을 거예요. 이 시간쯤. 늦은 밤에 제가 서울을 딱 도착했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제가 모든 학창시절을 보냈던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 창원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어서 시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만큼 창원은 이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길이 정말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그닥 필요가 없는 도시죠. 그렇다 보니까 10년 전 오늘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지하철 타는 방법이 너무 생소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촌놈이 돼가지고 지하철을 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동서울터미널에서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제가 동서울터미널에 내렸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랑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 저보다 한 학기 먼저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가 건국대 입구에서 방을 잡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그 친구 집에 얹혀 살기로 이제 약속을 받고 건국대 쪽으로 가까운데 내리다 보니까 동서울터미널로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전철을 탈 줄을 모르니까 동서울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아마 택시를 타고 친구가 사는 건대 입구역에 있는 한 그 원룸방으로 갔던 날이 10년 전 오늘 이 시간 즈음이에요. 늦은 밤. 근데 이제 그 집의 집주인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전공이 토목공학과다 보니까 토목 전공자들은 해외 파견 근무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뭐 동남아 쪽으로 파견 근무를 많이 가요. 거기는 이제 어떤 토목 기술력들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급 기술자로 동남아 쪽으로 파견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베트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베트남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 있어가지고 그 집 비어 있었어요. 월세는 이제 친구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집은 비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도 없는 친구 집에서 혼자 서울 생활을 10년 전 오늘 시작했죠. 참 저한테는 오늘이 뜻깊은 날입니다. 뜻깊은 날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을 기념하려고 코로나가 이렇게 단계가 너무 높아지기 전에 12월 12일 토요일날 점심때부터 사실은 파티를 하자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소를 한 상태죠. 괜찮습니다. 제가 살았던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도시는요, 남부지방이다, 그죠? 엄청 따뜻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눈 구경하는 게 참 어려워요. 몇 년에 한 번씩 눈이 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 왔던 2010년 12월 달에 서울의 첫 모습은요, 눈이 너무도 많이 오는 겨울이었어요. 랩하는 래퍼들이 보면 뉴에라라는 브랜드 모자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창이 일자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모자 있죠. 이렇게 접어서 쓰는 모자 말고 창이 일자로 된 모자. 뉴에라라는 브랜드의 모자를 예전에 래퍼들이 되게 많이 썼는데 저도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올라왔죠. 창이 일자니까 눈이 오면 눈이 여기 창에 소복히 쌓이는 거예요. 눈이 소복히 쌓여. 다람쥐 누나, 아이고 너무 큰 돈을 보내주셨다. 신년을 축하합니다.
다람쥐 누나 슈퍼챗 고맙습니다. 너무 큰 돈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경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부모님은 이제 제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고 해서 뭔가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주기를 당연히 바라셨죠.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셨고. 근데 사람은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나 좋아하는 것들이나 잘하는 것들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다, 그죠? 오롯이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부모님이 속상해했을 마음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저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공무원이셨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길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참 정말 어떤 뭐랄까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엄청 오랫동안 보내고 있었고, 29에서 30 넘어갈 때, 그때 남자가 30살이 되면 뭔가 완벽한 남자 구실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되게 초조하고 두려웠죠. 그래서 29, 12월 달에 이제 서울을 딱 올라왔던 이유는 30살이 넘어서는 내가 음악을 해야겠다는 어떤 꿈이나 욕심 이런 게 두 번 다시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두 정리를 하고 이제 물론 토목공학과로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그 졸업장은 제 인생과는 크게 무관할 거라는 판단을 했고, 혈혈단신 가진 거 하나도 없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을 올라와서 친구도 없는 친구 집에 살았던 거죠. 그렇게 1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씻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일반적으로 뭐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예술 쪽 종사자들이나 운동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일찍 시작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때, 꼬마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완전 그러지 못했어요. 씻으면서 아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지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물론 이건 핑계입니다. 핑계고 제 합리화인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음악을 분명히 일찍 더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기는 해요, 요즘에.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은 계속해요. 물론 이게 변명이기도 하고 합리화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저는 지방도시에서 태어났고,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창원과 경상남도 창원과 서울까지 꿈의 거리는 대략 대중교통으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꿈의 거리라고 표현할게요. 내가 여기만 가면 꿈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 가면 꿈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까지 대중교통으로 4시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죠. 물리적으로. 그거를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들 다 가는 대학교 저도 그냥 가게 됐고, 그거는 뭐 저의 흥미와 재능과 뭐 이런 거 전혀 무관하게 수능 성적에 맞춰서 토목공학 가게 됐고, 재미는 없었죠.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생활을, 대학교 생활을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학생의 생활은 하지 못했어요. 다만 정말 열심히 놀았죠. 동아리 생활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총학생회 간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선배들한테 정말 이쁨 받으면서 대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놀았죠. 뭐 너무너무 운 좋게 대학원을 가게 됐고, 너무너무 운 좋게 또 졸업 논문이 패스가 돼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밖에 표현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를 대학원까지 졸업시켜 주신 우리 지도 교수님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를 정말 뭐랄까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마치고 음악 전공자도 아닌 제가 이제 서울을 올라와서 무작정 시작했죠. 무작정. 저한테는 제 스승님인 래피 형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의 말이 지금도 저한테는 법이지만 그때도 법처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래피 형이 담배 끊으라 해서 제가 지금 담배 끊은 지도 딱 10년째 된 겁니다. 래피 형이 소주도 끊으라 해서 소주 끊은 지도 지금 5년이 넘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래피 형이랑 저랑 한 약속을 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서울에서의 음악 생활이다 보니까 엄청 금전적으로 힘들었죠. 금전적으로 엄청 힘들었다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게 찢어지게 가난했죠. 찢어지게.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제가 30살 즈음 돼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이라는 거를 처음 겪어봤죠.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창원에서는 제가 이제 학교, 물론 신분은 대학생이었지만 정말 진짜 껍데기만 대학생이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잘 돼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진짜 내가 낸데 하고 살았는데, 부족함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전부 청산하고 제가 아예 모르는 관심만 너무너무 평생 있었던 음악 분야에 종사자로 뛰어들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금전적으로 엄청 고달팠죠.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보내왔던 거죠. 자부하는 거는 뭐냐면 단 한 번도 매년 앨범을 발표 안 한 해가 없습니다. 올해는 물론 어떤 앨범의 형태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블리스, 그렇죠, 스승님 DJ 래피 형, 그 다음에 호중이랑 같이 이제 2020년 사라 버전을 녹음을 했죠. CD의 형태로 제작을 하지는 못했지만, 음원 사이트에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유튜브 채널에 많이 공개가 돼 있죠. 제 유튜브 채널이나 래피 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사라 2020년 버전 음원이 채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아까 들려드렸던 메모리즈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앨범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앨범 내는 것도 당연히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뭔가 히트곡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 집에 한 5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건대 입고. 근데 친구가 한 따뜻해질 때 3월 달인가 돼서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저랑, 거기도 이제 원룸이니까 작죠. 평소가 그렇게 안 컸어요. 제 기억에 한 대여섯 평 됐나? 원래 원룸이 다 그렇잖아요. 그 작은 이제 원룸 방에서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저는 담배를 끊은 지 몇 달 됐을 때고, 그때가 친구는 담배를 계속 피니까 친구 집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불편한 거야. 내가 지 집인데 지 집에서 편하게 담배를 못 피니까, 내가 담배 끊었는데 지가 집에서 편하게 담배 피면 내가 좀 그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나가서 담배를 피고 하더라고. 입장이 바뀐 거지. 내가 친구 집에 얹혀 있는데
뭐 그렇게 막 불편했어요. 정말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그 친구 여자친구가 또 집에 한 번씩 놀러도 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뭐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5월달이었어요. 2011년 5월달에 잔다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불을 덮고 딱 누웠는데, 친구가 이제 정말 어렵사리 꺼낸 말이었던 걸로 저는 직감했는데, 우한이 이제 살집을 찾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가 새벽에.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친구가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고 한 말이라는 걸 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안 그래도 친구 성우야, 네, 이미 집 다 알아봤다. 이미 다 알아본 상태고, 안 그래도 딱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그 얘기를 하네. 신경 안 쓰게 할게. 얼른 자라 친구야 해놓고, 친구는 골아 떨어졌는데, 친구는 아침 출근해야 되니까 골아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뜬 눈으로 그 새벽을 지샜죠. 왜냐면 곧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집을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친구를 깨워가지고 출근시키고, 저는 그 길로,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서울 경기도권의 가장 싼 가격의 고시원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기 경기도 수진역이라는 곳에 한 달에 19만원짜리 고시원이 있더라. 19만원. 그 길로 바로 짐 싸가지고 그 고시원으로 갔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겨울에 올라왔으니까 겨울옷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을 모았던 힙합 CD들 한 2, 300장 정도, 그거 챙겨가지고 고시원으로 갔죠. 처음 경험해봤죠. 고시원이라는 곳을. 한 평이었어요. 한 평. 누우면 머리랑 저 발, 이게 거의 끝인 길이. 조그만 침대 하나 있고 옆에 조그만 공간 하나 있는 딱 한 평짜리 고시원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음악 공부를 고시 공부하듯이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의 생활을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있다가 나왔죠, 거기를. 보름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다른 대학원 동기와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 친구 집에 한 3일 정도 머무르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거짓말했지 그때. 아이고 기억나. 되게 음악적으로 난 지금 서울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다만 목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아깝다. 월세를 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빌려줘라. 뭐 이래가지고 뭐 엄마한테 엄청 조금 도움 받아가지고 양재동에 있는 지하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때가 이제 2011년 5월달, 그러니까 서울 올라온 지 한 5, 6개월 됐을 때 처음으로 저만의 보금자리가 생긴 거죠. 지하방이긴 했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두어 달 살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2011년 7월 27일 날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기억하시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우면산이 무너졌어요. 우면산 산사태가 나면서 그 우면산에서 쏟아진 토사와 이런 것들이 쓸려 내려오면서, 거기가 양재동이니까 서초구거든요. 거기가 전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거기를 제가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지. 지하방이니까 물이랑 흙이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쏟아져 내려왔겠습니까? 그 지하방에서 자다가 죽을 뻔했는데,
물이 거의 무릎 조금 밑에 촛대뼈까지 찼으니까 제 지하방에 말 다 한거지. 야, 그때 제가 느꼈죠. 야, 이거 진짜 서울 생활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친구 집에 있다가 고시원 생활 하다가 또 친구 집에 또 조금 있다가 처음으로 나만의 어떤 소중한 공간이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우면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완전 제가 수혜민으로 등록이 됐어요. 수혜민 30살 때. 참 미치겠더라고. 진짜 미치겠더라고. 요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누구도 몰랐죠. 저희 부모님도 몰랐고 제 주변 친구들 아무도 몰랐어요. 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제가 음악적으로 인정을 엄청 받고 있다라고 그냥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 걱정을 덜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음악적으로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클럽에 가가지고 랩할 수 있게 무대 한번 서기조차가 힘든데, 오디션이랑 오디션 다 떨어지니까. 그때 전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그런데 이제 그 우면산 산사태를 직통으로 맞고 주인 이모가 그때 정말 미안해 하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피해받은 어떤 뭐 이불이나 매트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완전 집이 물에 퐁당 잠겼으니까. 뉴스에 보면 알 거예요. 수혜민. 제가 딱 그랬어요. 요거 버리지 말고 한 켠에 모아두라 그러더라고. 왜요? 이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실태 파악을 나와서 사진을 다 찍어 갈 거래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놨죠. 피해본 물건들을 안 버리고 싹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때부터 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진짜로 많이 오더라고. 사진 찍으러. 그래서 제가 그때 나라에서 피해 보상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220 몇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 나누어서 100만 원 받고 또 100만 원 받고 20 몇만 원 받고, 그래서 한 220 몇만 원을 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진짜 악착스럽게 음악을 했어요. 왜냐면 누구도 나의 음악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요거가 정말 나한테 큰 생활비였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안되겠다,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집 앞에 그 양재동 앞에 지금도 있더라고 그 호프집이. 그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 딱 했고, 2년 동안 그 500cc 설거지 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나름의 저의 어떤 커리어를 이제 쌓아 나갔죠.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제가 양재동 지하방에 있을 때 우연찮게 또 그 제가 많이 도전했던 오디션 중에 가수 김경호 아시죠? 가수 김경호 콘서트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래퍼를 찾는다 이런 작은 오디션이 있었어요. 래퍼 형이 그런 게 있다 오가 얼른 가봐라 해서 김경호라는 가수를 만났죠. 김경호 밴드가 콘서트 연습에 엄청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김경호 밴드가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 그래 인사를 꾸벅했고, 김경호 선배님 노래에 랩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랩을 하는 저의 어떤 임무가 주어진 거죠. 그것도 제가 갔다 해서 김경호라는 사람이 저를 바로 쓴 게 아니고 저를 어떤 오디션을 본 거죠. 그래서 김경호 밴드랑 같이 이제 연습을 딱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느꼈는데, 아 이거 오늘도 안 되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게 덜컹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서울에서 처음 음악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서울을 처음 올라왔던 건대 입구, 친구 집이 있었던 건대 입구 건국대 새천년관이라는 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김경호 밴드 첫 콘서트가 열렸어요. 그해 전국 투어 콘서트. 거기서 201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적처럼 저는 김경호 형이랑 같이 무대를 같이 올라갔어요. 딱 서울에 올라온 지 1년 만에 이루어낸 어떤 나름의 성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4개월 정도를 김경호 밴드랑 같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같이 다녔죠. 거기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블리스의 슈퍼맨이라는 노래를 제가 거기서 따로 부르기도 했고, 또 이제 경호 형 노래 중간중간에 약간 양념처럼 중간에 이제 랩도 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엄청 많이 배웠죠. 그래서 어떤 경조사나 방송국에 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우연히 경호 형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너무 또 래피 형만큼이나 저한테 정말 고마운 존재고, 그러면서 김경호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같이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리의 시인들이라는 그룹의 캐스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거리의 시인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설적인 힙합 그룹인데 거리의 시인들의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 멤버로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거리의 시인들의 2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김경호 전국 투어 콘서트도 같이 하고 거리의 시인들 멤버 됐고 블리스로서 활동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평일에는 호프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500cc 잔을 닦는, 그리고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역할도 같이 했죠. 그러다가 우면산 산사태를 맞이하고 수혜민으로 등록이 되고 고생이랑 고생하다가 1년 만에 그 집을 나와서 처음 원룸 1층 원룸 집에 들어간 게 그 다음 해인 2012년도. 그래서 저기 관악구 낙성대역이라는 곳에서 6년을 살았어요. 6년을 살다가 2012년도에 우연하게 또 래피 형의 소개로 대학교 실용음악과 대학 교수일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큰 탈 없이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2년 전에 낙성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성북구로 이사를 왔어요.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물론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정말 많은 앨범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해도 거스르지 않고 신곡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아이돌 연습생들 랩 트레이너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어떤 래퍼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멘토이기도 하고, 나름의 어떤 뭐 성과들이 있었네요. 저는 사실은 성격이 그렇거든요. 저한테 되게, 제 스스로한테 되게 좀 인색한 편이에요. 나 스스로한테 되게 인색해요. 근데 조금 그런 거를 내려놓고 있는 중이에요. 나 스스로한테 조금 덜 인색해야지 하는 마음을 좀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또 참 힘든 시간을 1년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삶 살다 보면 정말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개구리가 이렇게 점프하기 직전에 되게 움츠린다, 그죠? 그 움츠려 있는 시기도 있거든요, 분명히. 올해가 저는 그런 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 팬들한테도 정말 멋있는 블리스로 성장을 할 테니까 또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주저리 엄청 오래 떠들었네요. 래퍼는 만나봅니다.